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네, 우리 중부본부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좀 연결이 잘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서 중부본부 식구들 다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4분기 교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그 형식적으로 뭐 시간 때우기, 자리 채우기 이게 아니고요. 우리 중부본부 가족들 모두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집중해서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조중훈 씨 사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중훈 씨는요, 그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부대 영내에 그 이제 청소를 하고 환경 미화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이 트럭에다 싣고 하치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하고요, 친절해서 소문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친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와 칭찬을 드리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인천에 출장 갔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멈춰 서 있는 승용차 뒤에다가 이 화물차를 갖다 세워놓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딱 보니까 이제 여성분이고 외국인 여성인데 차량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섰는데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 차가 외제차인데다가 새 차예요. 그런데 고장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차에 이제 그 연료 공급 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걸 잘 지점을 찾아가지고 차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성분께서 갑자기 이제 요런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작은 성이지만 이거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봉투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걱정 말고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제가 감사 인사 연락이라도 드릴 수 있게 명함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헤어져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 여성분께서 그 남편을 모시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남편분이 이마에 번쩍번쩍한 별을 달고 있는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미팔군 사령관이 찾아와가지고 어제 내 아내가 이렇게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그런 도움을 줘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근데 그 도움을 줘가지고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런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양을 하니까 이제 그 사령관이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데 예? 우리 서로 뭐 협조하고 좋은 일 있으면은 돕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데 딱 그 순간에 떠오른 게 뭐였나 하면은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차들이 전부 다 낡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고장 나고 그냥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도 이제 부자 나라였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차들이 내용 연수가 다 돼가지고 그걸 이제 폐차 처분하면서 불화하는데 그거를 좀 인수받는데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걱정 말고 참여하시라고 그 서류만 요런 서류 갖춰가지고 우리 이제 접수를 하시면 다음에 이제 그 불용 매각할 적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불용 매각하는데 이제 불화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인수를 받고 보니까 우리 그 운행하던 이런 그 아주 낡은 차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수 받은 거를 이렇게 누가 또 여기 이렇게 낙서를 해서 방해를 하시네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참여해 주세요. 요거 누가 참여를 이렇게 노란 줄을 그어가지고 방해를 하시네. 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낡은 화물차 그거 이제 내용연수 다 돼가지고 불화하는 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비를 딱 해가지고요.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더니 이게 완전히 그냥 고기가 물을 만난 게 된 거예요. 고도 성장하면서 화물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거기다 월남전까지 벌어져서 그냥 군수물자 수송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에도 뛰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항공 관광 사업에까지 뛰어들어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 조중훈 청년이 친절로 완전히 대성공을 거둔 이 조중훈 회장, 우리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이제 창업주 겸 회장인 조중훈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진그룹이 날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절로 인한 이 기적이로 이제 성장을 해서 한진그룹은 지금 현재 재계 서열 1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중훈 회장은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는 그 손자와 손녀들이 이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그 회사가 바로 이 조중훈 청년이 이렇게 이제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룬 그 친절 선행 베푼 그 사건이 발판이 되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자, 이렇게 친절로 인한 기적이 조중훈 사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친절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부본부 우리 가족들, 우리 저 평택빌딩, 계룡빌딩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친절해서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친절로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복을 받으실 분들은 박수로 호응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할 때 금기해야 될,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행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게 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리고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예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무표정입니다. 아무 표정 없이 감성적인 표현이 없이 마음을 담을 표현이 없이 무표정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무성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줄이 생겨가지고요. 참 이것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데. 정상으로 보입니다. 여기 요 노란 줄 있죠? 이게 그 노란 줄이 여긴 없어요.
녹화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네. 예, 예. 네네네. 무효과. 예. 자,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사례를 하나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 마을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이제 그 운전기사가 손님이 탈 때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마 사장님이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 인사해도 뭐 손님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겨우 들릴랑 말랑한 소리로다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가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이 대처를 해가지고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어? 인사하려면은 제대로 성의껏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분명히 고객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대처하는 이런 사례도 우리가 흔히 이런 성의 없이 대처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없이 대처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은 알게 돼 있고요. 알게 되면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요, 몇 년을 근무를 해도 내가 근무하는 이 건물에 어떤 조직,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하는 부서가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요. 우리 중부본부 식구들도 다 옛날에 그 결혼 전에 이성 결혼 상대자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자녀들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사시잖아요. 관심을 가지면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무하는 이 기관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어떤 기관, 어떤 부서, 무슨 일을 하는 조직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떤 고객이 이런 질문하면은 어떻게 안내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면은 관심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죠. 우리 다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KT 건물에 다니면서 눈여겨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면은 방문객이 옆에까지 오기까지 사람이 옆에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재미있는 데에 빠져 있거나 또 그냥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하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무할 때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가지고 고객이 나타나면 내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엔 무예의예요. 예의 없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예의 바르게 하고 뭐 무례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체험한 사례로는요,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러 어느 이제 빌딩 아침에 막 그냥 길이 막히는데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가면은 한 2시간씩 걸립니다. 그래 가서 이제 도착하면은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럼 이제 차를 주차장에 갖다 얼른 세워놓고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좀 보고 있으면은 그 화장실 그 문 밖에 그 화장실 담당하시는 여사님 오셔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살피고 챙기고 뭐 딸그락 소리가 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이 또 쫓아오셔가지고 김 여사 뭐해? 저 교육받으러 가야지. 그러니까는 이 김 여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머리 교수 왔대? 이 순간에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나 없을 때는 이 대머리 교수라고 놀리나 보다. 그렇게 이제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순간에 이제 볼일은 다 봤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마주치면은 그 여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제 몰러 왔으니까 뭐 오라르겠지 뭐 그러면서 둘이 꿍덜거리면서 뭔가 불평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교육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손 씻고 교육장에 가서 이렇게 반갑게 그냥 인사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분은 그 대머리 교수라고 막 이제 막 말하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못 들은 걸로 알죠. 어? 근데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하는 거는요,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5번째는 무표정이에요. 이 강사가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런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딴 데 쳐다보면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은 강사가 힘 빠져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좀 이렇게 그냥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끄덕거리는 반응도 좀 보이고 조금 재미있는 얘기 나와도 좀 있으게 웃어주시고 예, 맞습니다. 계룡빌딩의 김병철 실장님 지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야만 강사가 막 힘바람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반응 없이 예? 우리 저 최광현님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그냥 무서운 인사하지 마시고 이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해가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해요. 고객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요. 고객을 맞이할 때 무표정으로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쭉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정 없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갑게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예, 그런 일로 오셨습니까? 예, 그런 일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표정을 살려서 이걸 하셔야만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요.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성의껏 대처하고요.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친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일하고요. 내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내 책임 감당을 해서 고객이 나타나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좋은 서비스 하자는 거고요.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예의 바르는 거 당연히 예의 바르게 하시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한테까지도 좀 더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이렇게 좀 밝게 살아있는 표정으로 소통을 해달라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2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급히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이게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방대책은요, 이 복도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 같은 넘어질 위험 요인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면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도 청소에서 이제 안전 수칙을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요, 이렇게 복도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 즉시 제거해서 넘어질 요소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요, 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천장에 전등이나 이게 뭐 전구가 끊어지거나 이제 전등에 이상이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좀 밝게 조명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복도 청소 안전수칙 작업 중에는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제 작업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락스 같은 걸 사용할 때 이 락스가 사실 위험합니다. 이런 락스 같은 화학물질 사용할 때는 보호장갑을 필히 착용하시고 이 보안경을 착용을 해서 눈에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락스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면은 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째 사례는요, 계단 통행할 때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예요. 중상 사고죠. 이 위험 요인을 찾아보면요,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는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 운반할 때는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고
두 손으로다가 물건을 들면은 이 난간을 잡을 수가 없는 데서 위험해져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 작업할 때 이 작업 자세가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 하다가 헛디뎌가지고 굴러떨어진 사고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천장에 조명시설이 미비했을 때 계단에서는 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요, 안전난간, 요 손잡이를 필히 잡고 다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설치를 알뜰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 액체 또는 이제 기름기 같은 거 흘려졌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만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여기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고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 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 중 이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계단에서 이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헛디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려가면서 해야 되는 환경이라면은 분명히 돌아서서 앞을 확실히 보고 확인하고 내려 디뎌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화, 미끄럼 방지화, 보호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충분한 이제 조명을 확보하는 건 이제 필요하고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에서 불안전한 자세를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어깨 절리고 담 절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일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무거운 거 운반, 물통 같은 거 운반할 때 특히 허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도 스트레칭하고, 지금도 우리 그냥 있지 마시고 우리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 네, 좋아요. 네, 우리 평택의 나기성님 아주 적극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지를 딱 끼고요,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위로 딱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예, 이은재 소장님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뒤로도 넘겨주시고,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몸풀기를, 이거를 이 청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몸 풀어주시고 끝난 다음에 한번 몸을 풀어주시면은 이 몸에 이렇게 뭉쳤던 게 다 풀려가지고 아픈 데 없도록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될 빨리빨리 문화를 이렇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질급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걸로 세계적으로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렇게 빨리빨리를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가겠다 딱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그 10층을 선택을 하고, 이 문 닫힌 버튼을 그냥 3번, 4번씩 막 눌러가지고요, 열린 버튼은 한 번 누를 적에 이 닫힌 버튼을 3번, 4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 망가져가지고 표시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음식을 주문하면은 30분 내에 배달이 돼야지 30분 넘어가면은 음식을 취소하겠다, 음식값을 못 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서둘러서 막 이렇게 그냥 오토바이가 그 승용차 사이를 비집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서두르다가 사고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폭 질주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요, 국제공항에서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는 선수들인데, 문제는 빨리 이동은 잘하지만 가다가 서둘러가지고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이게. 커피 자동 판매기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밀크 커피를 딱 선택을 했으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승질 급해가지고 이 종이컵을 들어가서 손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끓는 물이 막 떨어지다가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커피잔 쥐고 있다 화상 입는 환자 발생하는 거
피부과에 자주 사람들이 오는데, 화상을 입고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자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성질 급해가지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소변 보러 들어가는데 이미 이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나올 적에는 또 이동을 하면서 자크를 올리는데, 미처 자크가 안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소중한 거를 내놓고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시침이 뚝 떼고 계신 분이고요. 이 같이 반응 보여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계룡 소장님 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닌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요, 운전할 때 로타리에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멈춰 섰잖아요.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딴 생각하다가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3초만 지나가면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서 보탬이 됐긴 했지만, 여기서 오는 문제도 심각한 폐단이 있습니다.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잘 아시는 대로요, 그 와우 아파트 52년 전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때는 와우 아파트 질 때는 이제 아파트 짓기 초창기여가지고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아파트를 번쩍번쩍 이렇게 지어 올리더니 사람들이 다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사상자가 72명이 났는데요. 제가 이 동네 13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 난 동네를 잘 아는데, 이렇게 그냥 아파트를 너무 서둘러 지어가지고 이런 무너지는 사고를 세계적으로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요, 삼풍백화점도 이게 무너지는 이런 사고가 27년 전에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은 지을 때부터 졸속 강행을 막 밀어붙였어요. 지면서 설계 변경하고, 거기다가 설계 변경해서 증축을 하고, 그 증축한 위에다가 막 장비를 갖다 올려놨다가 옮겨놓고 하면서 옥상에 금이 쭉쭉 가고 다 깨진 상태에서 백화점 영업을 개시했는데, 백화점 영업 중에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상자가 1000여 명 나왔습니다. 대단히 큰 사고가 있었죠. 금년도 초에 광주 학동 건물 철거 붕괴 사고. 건물을 철거하려면 위에서부터 이거를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하려고 밑에서 치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했더니, 무너지면서 이게 버스 정류장을 덮쳐가지고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고요. 또 금년도 초에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는요, 아파트를 지면 한 층씩 이걸 올려야 되는데 3개 층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여기 이제 사상자가 이제 6명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만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무너지니까 이거 전체를 철거해야 돼서 지금 철거를 했고요. 요 동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까지 다 철거를 했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전체를.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OECD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2.6명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배 정도 더 높아요. 거기다가 세계 1등입니다. 안전사고, 산재사고, 사망률이 세계 1등으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다음으로 이제 칠레,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 뒤를 잇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1등인데 이런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이미 다 내다보신 거예요.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 세종대왕님이셨어요.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거를 걱정하고 탄식하시면서 정승 판서들한테 어전회의에서 이거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600년 후에 이게 계속 이렇게 무너질 걸 내다보고 이런 대책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 각성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속도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좀 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선조들은요, 음식까지 빨리 먹어가지고,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화장실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콩알이 그냥 씹히지 않은 채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콩알이. 예?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위장병 환자도 제일 많고요. 세계적으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 이유는, 물론 맵게 먹고 이제 짜게 먹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이렇게 그냥 막 밥을 서둘러 이렇게 2, 3분 내에 뚝딱 먹어치우고 이걸 하면서 위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음식을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가지고 이 소화기관이 위장병 이거 다 이렇게 완전히 건강 회복 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건널목에서 발견한 건데요.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3분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 운전자들이 승질 급해가지고 여기 딱 도착했는데 띵동띵동 소리는 나는데 아직 차단기 안 내려왔고 기차가 안 보이면은 얼른 건너가려고 막 덤벼 들어가지고 서두르다가 여기 철길 위에서 덜컹거리다 시동이 꺼져버리면은 그냥 기차 나타나면은 대형 사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3분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 제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 안전 제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일은 없습니다. 부상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좀 잘 준수를 해주시고 이 몸 상태, 이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그 슐저라고 하는 스위스의 본적을 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전 문화가 좀 자리 잡혀가지고 여기는요, 안전수칙 뭘 지키라고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눈짓만 해도 딱 알아듣고 그 안전수칙을 스스로 막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가정에서까지 안전문화가 잘 자리 잡은 사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안전문화. 이 사례를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 회사는요, 이렇게 터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공장 안에, 이 회사 안에 이런 이제 도로에 횡단보도를 요걸 설치했어요. 이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횡단보도로 건너가자 이렇게 사인을 줘가지고 같이 여기로 건너오고요. 여기 오던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을 지켜가지고 반갑게 이제 차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분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작업화 안전화를 신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 일반 구두를 신고 가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인을 해가지고 이 안전화로 바꿔 신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성분께서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 요 보안경을 요걸 쓰고 가시라고 사인을 줘가지고 이걸 쓰고 이동하면서 고맙다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그 작업장에 이제 그 공구에 덮개를 먼저 설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니까 당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제 난간 손잡이를 분명히 쥐고 이동을 해야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성분이 홀더 4개를 들고 가니까 4개를 두 손으로 들고 가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계단 난간을 잡을 수가 없지 않냐. 그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2개를 덜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 2개를 딱 덜어서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이렇게 이제 계단 난간을 딱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리고요, 회의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회의실에 이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이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그 회의실 중앙에 있는 탁자에 있는 잭에다가 딱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냥 들면 이 척추뼈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거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척추뼈를 등뼈를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을 쭉 뻗어서 손과 다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걸 들어 올리면은 여기 이제 척추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시범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관에 이렇게 이제 여기 양탄자가 접혀 있으니까 이 걸려 넘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펼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근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퇴근하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뒷좌석에까지 안전띠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도 와서 보니까 현관에 양탄자가 접혀 있어요. 그래 여기도 얼른 이렇게 이제 접혀 있으면 걸려 넘어진다고 이걸 펼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들은 이제 막내 아들은 여기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리려고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회전 의자는요. 사람이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이 회전 의자를 이렇게 밀쳐내놓고 여기 안정적으로 3단 이렇게 이제 받침대를 여기다 내놓고 요거를 밟고 올라서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은 과자가 없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엄마가 준비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은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우리 몸속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거는 여자분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남녀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골감소증이 남녀 모두 50대 이상이면 이거를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뼈 다치는 거는 우리 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골감소증이 대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에 이제 구멍이 송송 난다고 해서 전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남자분들도 똑같이 뼈에 구멍 송송 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 흡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뼈에 구멍이 송송 나는 골다공증까지 이어지는 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왜 더 위험하다고 하냐면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치료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남자들은 치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남자는 그 골다공증 치료는 진단을 받고도 16%뿐이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하는 이런 사고가 남자가 여성보다 40% 더 높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뼈 상태는 똑같이 안 좋은데 그 치료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과격하고 무리한 거는 또 더 앞장서서 벌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제 같은 걸 좀 이렇게 드시는 게 필요한데 칼슘 영양제를 꼭 챙겨서 들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치 가루를 이렇게 음식에다 좀 이렇게 미리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섭취를 한다든지 비타민 D는 이제 또 비타민제를 따로 먹으면 좋지만 챙겨 먹기가 또 어려우니까 막상 그거 사다 놓고도 제때 때 맞춰서 못 먹어요.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좀 햇빛을 더 많이 쏘여서 비타민 D를 충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낙상, 넘어져서 뼈 다치고 삐고 부러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틈나는 대로 아침마다 또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지금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손목 풀기. 네, 지금 손목 풀기 따로 해주세요. 평택 나기성 씨,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박석구님 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손목을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유연하게 손목을 유연하게 이걸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손목 풀기를 이렇게 해주셔야만 손목 다치고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이거 틈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순찰 돌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발목 삐끗하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 돌리기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딱 밀어서
올려가지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어깨 부분을 참 유연하게 이걸 풀어주셔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목 운동. 목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목을 돌려주세요. 네. 반대로. 자, 이렇게 목을 잘 돌려주셔야만 목이 유연해야 우리 몸이 유연해집니다.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 깍지를 낀 채로 뒤통수에다 대고 이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시고, 최대한 뒤로 밀어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거를 같은 동작을 5번 반복하는 겁니다. 네, 반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허리 아치 운동, 두 손을 허리에다 받치고 최대한 허리를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허리 아치 운동을 해주시면 허리가 유연해져 가지고요, 허리를 안 다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풀기를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전달사항, 공지사항 전달하고 서로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분 몸풀기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유연하게 해서 작업에 임하면은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들 다 성장하고 부자되고 발전이 있고요. 거기 이제 전혀 메달도 못 따고 하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아픈 환자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요, 체력은 국력이면서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KDF에서 사원 모두가 건강하고 체력이 넘치면은 회사가 힘이 되는 겁니다. 기업의 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힘이 됩니다. 가정의 힘이 돼가지고요. 식구 수대로 건강하고 체력 관리가 잘 되면은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돈 벌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서 식구 수대로 골골골골 하고 아프면은 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어요. 제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기면 마음까지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 마음에 병이 들고, 아, 이게 또 누가 여기 장난을 하시네. 이 노란 줄을 왜 치실까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꾸 신경 쓰이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러실까요? 이쪽 화면에는 안 나오거든요, 교수님. 피교육자 화면에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릴 때 이게 그대로 이 줄이 간체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그 교육 효과를 확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아, 네, 그 멘붕 누가 이게 저 2번을 이렇게 이제 자꾸 손을 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수업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응? 이렇게 이제 머리는 그 똑똑한 장관, 똑똑한 비서관, 뭐 비서실장이니까 딱 앉혀놓고 일 시키고 이 대통령은 건강해야 된다고 아침마다 조깅해가지고 내가 건강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그 왕성한 체력을 강조하셔가지고 대통령 하신 분도 계세요. 대통령도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입니다. 다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면 이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요, 늘 긍정의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긍정의 에너지 하면은 이제 우리 중부 본부장님 정말 언제나 보면은 긍정의 에너지가 늘 넘치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에다가 긍정의 언어들을 늘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해보자 하는 이런.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은재 소장님, 김정남 소장님 다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우리 해보자, 이거를 해야지. 그냥 아이, 나는 그 평가만 받으려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냥 평가만 없으면 그 말만 하고서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은 주변에 아주 불평불만으로 그냥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가지고 그 직장을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우리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한번 멋지게 1등 해보자. 이런 용기와 긍정 에너지로 일을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해서 서로 협력이 되고 팀워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 아주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 소통하면은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근데 그냥 날마다 인상 팍 찡그리고 그냥 짜증내고 막 그냥 한숨 쉬고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삐지고 막 부정적으로 욕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웃음을 널리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중부본부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저와 만나서 이렇게 1시간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끝나는 대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이거를 읽어보시고 거기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렇게 회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만나는데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중부본부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중부본부 최고예요. 네, 제가 중부본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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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 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이 안 들렸네. 이상하네. 본부장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요? 예, 이제. 안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아, 예. 아유, 예. 저 교수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여기 경비실 주임님들 비번이신데도 나와 주셔서 26명 중에 20명이나 참석해서 고맙고요. 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것저것 힘을 챙기시느라고. 제 생각은 사실 이제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돈 버는 교육, 국어 교육, 영어 교육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거를 진짜 진심으로 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교육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건강한 중부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두 분 소장님께는 갑자기 업무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포스터, 그것도 안전 관련 포스터를 조사하라고 긴급으로 메일 보내드렸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시간을 내서 우리 중부본부 교육교신 이덕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중부본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